GTX C노선 창동역 인프라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쌍문역 시티 프라디움 분양이 진행됩니다. 서울에 사시면서 청약 가점이 60점 이상이시거나 간절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 시간을 아끼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운 미스터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문역 4호선 부근에 110세대의 나홀로 아파트 신축 분양이 진행됩니다. 내 집 마련에 간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지 확인입니다. 입지 보시면 여기 쌍문역 시티 프라디움이 들어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는 바로 쌍문역 4호선을 도보 약 15분 정도에 걸려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이고요. 그리고 창동역과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역이에요. 창동역은 바로 GTX C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이죠. 그리고 이쪽은 정말 대대적인 발전이 있을 곳이에요. 거기를 가까운 근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역이고요. 그리고 110세대의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큰 길을 건너면 초등학교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좀만 걸으면 우이천 강변을 통해서 밤에나 이렇게 주말에나 이렇게 도보나 운동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름 큰 병원이 한일병원이 있고, 그리고 주민센터 가까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러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시티 프라디움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 일정은 4월 27일이 특별 공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일이 1순위 당일, 서울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29일이 1순위 기타, 2순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티 프라디움 분양 물량 확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작은 세대가 공급이 진행이 되어 110세대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보시면 50타입부터 72타입까지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가점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보시면 68타입이 76 가구수, 그리고 72타입이 14개의 가구수로 가장 많은 비율을 뽑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가 얼마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는요, 전용 면적 68.92예요. 해당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이고 신축이지만 또 대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차별을 둬서 주거 공용 면적을 줄이고 실제로 살 수 있는 면적을 좀 늘려서 약 27평 정도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약 27평의 가격을 보시면 1층부터 7층이에요. 해당 아파트는 7층이 가장 높은 층이고요. 1층은 약 2,350만원, 그리고 7층 같은 경우에는 약 2,660만원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정 분양가라고 해서 발코니와 옵션 패키지를 더한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당 아파트의 경우에는 후분양으로 진행이 되면서 발코니와 그리고 옵션 중에 특히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분양가인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발코니와 옵션 패키지에 대한 금액은 적용하지 않았고,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층 분양가는 바로 2,660만 원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아파트는 후분양으로 진행되는, 즉 중도금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바로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 21년 10월에 공급이 예정이거든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잔금을 어떻게 하면 치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좋아서 제가 잔금에 대한 전략을 3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첫 번째로는 분양가 기준, 두 번째로는 입주 당시의 시세 기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세를 활용한 입주 진행, 이렇게 3가지인데요. 우선은 분양가 기준으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기준은 말 그대로 분양가 기준으로 40%의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해당 아파트의 경우에는 5월 10일 날 10%의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7월 5일 날 500만 원,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는 이미 어느 정도 지어지고 나서 그리고 분양이 진행되는 아파트 후분양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21년 10월에 진행이 되고 이때 당시에 잔금을 치르는 건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약 4억 3,7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왔냐라고 했을 때, 우선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말씀을 드렸죠. 이 당시에 이 현금을 만들어서 지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약 잔금은 약 89% 정도, 500만 원 들어갔기 때문에 90%지만 약 89% 정도의 금액인 6억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을 약 분양가의 3%, 즉 2천만 원 정도로 잡고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더하고 나서 마이너스 요 대출 금액을 했을 때 우리가 현금이 얼마나가 필요한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약 4억 3,700만 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는 금액이고, 최소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21년 10월에 그 기준 시세에 맞춰서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는 이 프리미엄이 얼마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으로 넘어가 보시죠. 프리미엄으로 넘어왔습니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아파트의 가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분양을 진행하는 시티 프라디움에 대한 가격을 알아보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안타까운 점은 주변 아파트를 통해서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우선은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요 1번이 저희가 이제 분양을 진행하려고 하는 쌍문시티 프라디움이에요. 쌍문역까지 약 15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2번에 위치인 삼성 레미안, 그리고 3번이 쌍문 브라운스톤, 그리고 4번이 한양 1차, 그리고 5번이 여기 밑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반대쪽에 있는 아파트죠. 태영 창동 대시안, 이렇게 가져왔고요. 약 쌍문역과 약 도보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아파트들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파트는 21년 10월 입주 예정이에요. 그쵸? 근데 나머지 아파트들은 이 근방에 있는 아파트들이 없어요. 전부 다 구축입니다. 보시면은 86년도 있고요. 최근이라고 해봐야 2006년, 그래서 약 15년 정도 된 아파트이죠. 면적이 조금씩 달라요. 해당 쌍문시티 프라디움의 경우에는 세대수가 낮은 나홀로 아파트이고, 또 브랜드가 메이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용 면적을 늘려서 우선 저희가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고, 나머지 공용 면적을 좀 낮춰서 뭔가 실거주나 이런 사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넓어 보이게, 비슷한 가격이질 수도 있지만 약 27평에 사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면적을 조금 다르게 했기 때문에 요거를 같은 식으로 해서 평당 단가를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단가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우선은 비슷한 가격이지만 신축인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일부는 붙을 거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섣불리 예측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이 주변 아파트들을 통해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노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2탄으로 한번 가보시면, 프리미엄 2탄은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아파트를 가져왔는데요. 이 위치가 어딘고 하면은 사실 여기 노원역 있죠. 창동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양 진행하는 아파트인 시티프라디움이 있고, 사실 여기 쌍문역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쌍문역에서 창동역, 그리고 노원역이 창동역인데 이게 같다고도 볼 수 있죠. 노원역에서 창동역을 가는 거랑 쌍문역에서 창동역을 가는 거랑 한 정거장을 사이에 두고 창동역 GTX 신호선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노원역에서는 약 도보 15분 거리 위에 노원 포레나가 있습니다. 포레나 노원이 있고요. 그리고 한계역 위에는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브랜드이고, 그리고 세대수가 약 1000세대에 육박하고, 자세히 보시면은 초품화에, 그리고 어린이집도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도 더 좋고, 그리고 해당 아파트들은 2000년대에 공급이 진행된 아파트이다. 이 아파트들은 약 4천에서 4,300만 원대 평당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창동역 블루핀이라고 하는 아파트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진짜 이 근방에
직접 보시면 없거든요. 네이버 지도를 보시면. 그래서 창동역 브루핀은 어디냐? 여기 4번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창동역을 직접 걸어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아파트가 바로 창동역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창동역 브루핀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해당 아파트의 세대수도 54세대, 전용 면적이 이것도 조금 변형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앞 브랜드고 기본적인 그 구조를 가진 아파트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평당 단가가 약 2,800만 원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미흡할 수도 있지만 쌍문시티 프라디움이 이제 공급이 진행될 약 6개월 후에는 이 정도 프리미엄은 최소 붙지 않을까, 이렇게 보수적으로 예측하고 넘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아파트의 차이가 평당 단가가 17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7평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해당 아파트의 가격은 4,500만 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있다. 시티 프라디움이 이 기준을 토대로 한번 잔금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분양가가 옵션이 포함된 가격인 그냥 간단하게 7억이라고 할게요. 7억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했을 때 브루핀을 통해서 최소 프리미엄이 4,500만 원 정도 붙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약 7억 4,500만 원.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거의 시세에서 40% 대출이 나온다 라고 가정을 하면 약 3억 정도의 대출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약 4억 1,700만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이 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금을 더한 금액에서 21년 10월 분양 입주를 진행할 때 시세의 40% 대출을 갚고 했을 때 약 4억 1,700만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4억이 정말 어디 땅파면 나오는 돈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돈이죠. 그런데 어쨌든 사실 지금 서울의 아파트의 현 상황이 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죠. 해당 아파트의 경우에는 2월 19일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아파트에는 실거주해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 해당 아파트는 실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우선 이 등기를 내 걸로 가져오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입주를 하는 그런 전략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아파트 그럼 전세가 얼마에 나갈 거냐, 이걸 또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전세 가격도 한번 평당 기준으로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새 아파트이고 또 막상 물량이 진행될 때에는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최소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해왔는데요. 요거는 아까 익숙한 아파트 리스트죠. 이 아파트 리스트는 처음에 프리미엄을 주변 아파트를 통해서 얼마인지를, 최소한 얼마인지를 알기 위한 그 리스트였는데요. 이거를 해당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평당 얼마냐, 이거를 이제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보시면 지금 이제 시티 프라디움 평당 1,600만 원 정도의 전세 금액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4억 2천만 원 정도는 전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우선은 삼성 레미안과 태영 창동 대시양 아파트들의 가격을 봤을 때 1,400, 1,000, 1,200, 1,800만 원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새 아파트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정해서 가장 큰 금액과 두 번째 금액의 평균 가격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 가격을 냈더니 4억 2천만 원 정도의 전세는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사실 1,0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면은 무슨 서울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전세로 만약에 등기를 칠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가격이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전세 물량도 수요와 공급의 이제 그런 원리에 따라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해당 아파트는 100세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좀 보수적으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주변 시세에서 좀 높은 편인 가격에 좀 절반 정도면 그래도 새 아파트인데 이 정도는 받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4억 2천만 원이고 요것을 가져와서 이제 잔금 전략을 한 번 더 세워보면
똑같죠? 우선은 그래도 많이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죠. 2억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2억대 완전 후반이지만요. 2억 9,500만 원의 현금으로 해당 아파트를 내 소유로, 내 집으로 마련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 또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금을 더한 금액에서 전세 가격을 뺀 금액입니다. 전세 가격이 4억 2천이라고 저희가 이제 계산을 같이 해봤죠. 그래서 그 금액을 뺐을 때 우리가 현금으로는 2억 9,58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문역 시티 프라디움 분양 정보, 그리고 해당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내 소유를 할 수 있을까, 현금은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에 서울에 엄청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들이 이제 이 분양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해당 아파트가 지금 시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60정 이상이신 분들은 이 아파트를 넣는 게 아마 주저하시고 아마 넣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애매한 40점, 50점 서울에 거주하시는 가점자 분들께서 아마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우선은 서울의 아파트가 사실 3, 4억 가지고 새로운 아파트를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 전세로 새 아파트를 맞춘다는 게 이제 앞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이고 세대수가 적지만 이 아파트라도 꼭 내 집으로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동산 시장에서 좀 안심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꼭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귀한 시간 제 영상에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